이번 시간에는 왜 중소기업은 악순환이 반복될까? 왜 중소기업은 악순환이 반복될까? 왜 일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을까? 그러면서 왜 먹고 살기가 힘들까? 이거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중소기업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 매출이 이익이 제대로 안 나온다. 맞아요? 자, 왜 그러면 매출과 이익이 제대로 안 나올까요? 다양한 이유인데 특히 영업력이 떨어진다. 약하다. 영업력이 약하다. 이거 하나의 문제예요. 문제. 자, 영업력이 약해도 팔릴 수 있는 방법은 있잖아. 최고의 자, 영업력이 약해도 팔릴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뭐가 있다면? 뭐가 전제가 된다면 영업력이 약해도 팔려. 전제가 된다면. 뭐가 전제가 되면? 상품이 좋은 거네. 자, 최고. 상품이 고객들에게 인지가 되어 있다. 1등 브랜드다. 자, 좋다고 소문이 나 있다. 이것이 돼 있다면 사실은 영업력이 없어도 팔린다. 그러니까 관건은 어디에 있다? 마케팅을 잘하는 것이 관건이다. 중요해요? 중요하죠. 마케팅 잘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마케팅의 핵심은 뭘까요? 마케팅이 저절로 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구전. 자, 구전이 되는 거예요. 구전이 되는 비결은 뭐예요? 영업력이 필요해요. 영업사원들이 말을 제대로만 잘해놓으면 이게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바이럴의 핵심은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소문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핀과 FAB 기법 같은 걸 잘 써먹잖아요. 소문나기가 훨씬 쉬워지죠. 그것도 도예요. 말 돼요? 자,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마케팅을 안 해도 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 상품. 와우 상품을 만들어라. 와우. 야, 좋네. 기가 막히네. 와. 이런 상품을 만들어라. 그러면 저절로 소문이 퍼진다. 그런데 요즘은 SNS가 발달해서 인터넷이 발달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소문이 난다. 그럼 매출도 어떻게 된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말 되나요? 자, 매출이 이익이 제대로 늘어나게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 통찰이 필요하다. 뭐를 통찰해야 된다? 도를 알고 있어야 된다. 무슨 도를? 알고리즘을 알고 있어야 된다. 도를 알고 있어야 된다. 알고리즘을 알고 있어야 된다. 뭐를? 획기적인 상품만 제대로 만들면 결국에는 우리가 최우승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마케팅을 성공하면 되는 거야. 중소기업은 영업사원이 마케팅의 수단 중에 제일 중요한 수단이야. 영업사원들이 고객을 만나러 가서 스핀 걸고 FAB 걸잖아요. 고객은 꼼짝달싹도 못해. 이 상품을 안 사고선 견딜 수가 없어. 말 되나요? 제가 강의했던 예마식품이라는 회사는 지금 한 900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2013년도에 한 150억 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900억 정도 팔아. 왜 그러냐? 코스트코를 납품하기 시작했는데 2013년도에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제로였겠죠? 그런데 2017년도 작년 말에 코스트코 매출이 얼마가 나왔느냐? 690억 나왔습니다. 코스트코에서만. 왜? 코스트코에 납품했는데 한국에서 코스트코에서 김이 잘 팔려나가니까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호주에서도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계속 판매량이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1년에 690억이 팔려. 그러다 보니까 자, 품질 관리 시스템이 엄격하지 않으면 코스트코는 납품 받아주진 않거든요. 그 기준을 충족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지, 그 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햇삽 인증을 받는데 한국 햇삽도 인정받았지만 미국 거, 캐나다 거, 호주 거, 유럽 거, 중동 거, 자, 그 다음에 일본 거, 뭐 중국 거 햇삽을 다 받았어. 나라마다 다 받았어. 각 나라의 기준에 맞춰야 팔리거든. 다 인증을 받았으니까 어느 나라에서도 팔리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가 또 제안을 했어. 해초 샐러드를 만들어 달라. 우리가 해초 샐러드를 갖다 보여줬지. 근데 우리가 우리 돼지고기 삼겹살에 싸 먹어봤잖아요. 기가 막히게 맛있거든, 삼겹살이. 지금 그 식당에서 파는 그거보다 더 맛있어. 더 깔끔하고 보기 좋고. 맛있다고. 이런 시중에 슈퍼마켓에 다 있을까? 슈퍼마켓에 없어. 코스트코에만 있어. 코스트코도 납품을 못하는데 지금 팔리는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생산을 못해 지금. 그래서 못 파는 것뿐이야. 생산 시설만 갖추면 해초 샐러드가 이제 600억, 800억 팔리는 시대도 얼마 안 남았어. 해초 샐러드. 오케이. 그럼 회사가 돈을 벌고 있단 말이야. 690억 이제 김. 자, 김으로 900억 팔고 있다고 지금. 근데 해초 샐러드까지 들어가면 그게 이제 800억, 900억 된다라고 하면 2천억 가는 거야. 오케이. 획기적인 상품을 만들면 뭐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마케팅이 되면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자, 요즘은 시대가 이런 시대야. 뭐가 필요하다?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알고리즘만 알고 있으면 기업은 저절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 전 직원이 그렇게 생고생 안 해도 되거든. 맞아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이거 한번 샀다가 이거 한번 샀다가 고객이 이거 한번 샀다가 그런데 마케팅이 잘 돼 있으면 야, 다른 건 보들떠볼 것도 없어. 이것만 사. 이렇게 마케팅이 돼야지. 장사 잘하는 식당은 그런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어떤 알고리즘을? 손님들을 감동시켜 놨어. 맛으로 감동시켜 놨어.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 기하급수적 성장도 가능해요. 세계적인 회사들은 요즘 다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합니다. 여보야라는 사이트 같은 경우가 지금 회원이 30만 명, 50만 명이거든. 인터넷 사이트 하나 만들어 놓고 중매 사이트야. 남자들은 돈 내고 여자들은 돈 안 내는데 가입한 회원만 50만 명? 그 사람들이 계속 돈을 쓰고 있다고 거기서. 내가 거기 가입해서 어떻게 여자 좀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 계속 돈을 내게 만들어놨어. 잘 만들어놨어. 솔로인 분들은 다 결혼할 때 이거. 오케이. 요즘 젊은 사람부터 나이 먹은 사람까지 TV 광고까지 해. 그냥 갈퀴로 긁어담듯이 돈을 벌어. 자, 부의 추월 차선이나 나는 4시간만 일한다 이런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실천하는 거지. 자, 그래서 저도 지금 앱을 만드는 작업을 했던 거고. 이게 소문만 나면 돈이 좀 벌려서 소문만 나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거야. 10만 명이 100만 명 되는 건 우스울지도 몰라. 10만 명까지만 만들 수 있다면, 1만 명까지만 만들 수 있다면. 맞아요? 내가 강의하는 거하고는 게임이 다르지.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 생각을 안 해. 자, 지금 말 그대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거를 일반인들 세상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우리가 배운 화법대로 이걸 스핀을 걸고 FAB를 건다? 하루에 5명, 10명 만나서 설명하는 게 어려울까, 쉬울까? 5명, 10명 만나서 하루에 5명을 판다. 그런데 3인분씩, 6인분씩. 가능해, 안 해?
3인분씩 5명에게 팔면 몇 인분? 15인분. 15인분을 5일 동안 일하면 얼마? 75인분. 금액이 얼마야? 60인분이 2,400만 원이야. 75인분. 3천만 원 가까이 되겠지. 맞아? 그럼 한 달에 얼마 팔아? 3천만 원 4주. 1억 2천. 내 수입은 월 5천. 개척하는 건 안 해볼 필요가 없나? 해야지. 개척을 못할 이유가 있어? 장사 잘하는 사장들 찾아가라고. 다 골병 들어있어. 식당 사장님들. 관절 안 좋다고. 대상포진 와 있다고. 면역력이 약해서. 면역력이 약해진다. 독소가 제거가 되면 면역력이 강해진다. 그래서 대상포진도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왜 안 하냐고. 전주식당 사장한테 그 얘기 안 했지? 연결을 해야지 그럴 때는. 자, 중소기업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는 뭐야?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자, 이거 누가 해야 되느냐? 직원들이 해야 되는 거야. 직원들이. 사장님이 다니면서 이걸 해가지고는 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만 바빠. 직원들은 적당히 일하고 사장님만 바빠. 진짜 주인정신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 어디 중소기업에 가면 직원들이 진짜 주인정신 갖고 그리고 그들이 몰입하고 자, 끝장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걸 안 해. 왜 그런 거야? 주인정신을 못 갖게 하니까. 주인정신 갖게 하는 방법은 간단해. 자, 회사의 30%는 여러분들 거다. 이익이 나면 30%는 여러분한테 분배할게. 자, 우리 사주도 나눠줄게. 우리 같이 합심해서 회사를 제발 좀 일으키자. 이익이 남는 거에 30%는 여러분한테 분배를 할게. 지금은 내가 월급을 많이 못 주지만 왜? 이익이 안 나니까. 자, 이익이 늘어나면 여러분한테 30%를 분배할게. n분의 1로 해서 월급에 비례해서 분배를 할게. 오케이. 자, 이러면 직원들 충성스럽게 일할 가능성이 많아요? 적어요? 이거 하는 중소기업 사장들이 있어? 없죠. 없어요. 직원들을 진정으로 섬기고 직원들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일하게 만드는 거 이런 거 신경 쓰나? 안 하죠? 자, 윤리적이지 못한 경우 많다고. 윤리적이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공정하고 윤리적이어야 회사가 문제가 안 되거든. 자, 윤리가 무너지면 가지. 그런 사람이 있어. 안모식이라고 도지사가 그랬고. 맞아요? 끝났어. 대통령감인데 끝났어. 자, 공정한 거 분배를 공정하게 해야 진짜인 거야. 직원들이 일을 하거든. 일하는 주체는 직원들이야. 그럼 직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제가 지금 이상한 얘기 하는 건가? 나는 중소기업 사장들이 직원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고 우리 합심해서 제대로 몰입하고 제대로 회사를 한번 키워보자. 그럼 문제가 뭐냐? 이것이 안 나오는 문제가 뭐냐?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고 이걸 해결책을 찾는 작업에 끝장 토론을 하면서 이걸 잘한다. 그래서 뭘 잘하면? 회의 잘하면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같이 잘 찾아내고 그걸 행동하고 피드백하면서 그것이 문화로 만들어지는 상태가 된다. 중소기업은 저절로 성장해. 뭐가 필요할까? 교육으로 다 풀어. 그거를 교육으로 다 풀어. 영업하는 사람들 매출 많이 나오게 하고 이익 나오게 하는 거, 자, 스핀 제대로 배우고, 자, 적용할 수 있도록 배우고, BP 찾고, 제독화 훈련시켜서 밖에 나가서 영업하게 하면 질이 일이 없어. 그래서 훌륭한 장군은 질 것 같은 싸움은 아예 하지 않는다 그랬다고. 이미 영업하러 나가기 전에 고객을 만나면 못 팔 이유가 없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배운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못 팔 이유가 있어 없어? 차라리 내가 버스 못 받으면 하루 종일 개척을 한번 해봐. 그리고 중소기업 사장들한테 팔아봐. 6인분씩 10인분씩 팔 수 있어. 중소기업 사장들이면. 그리고 중소기업 사장이 그걸 먹어봐서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직원들한테도 한번 설명을 하라. 이런 얘기 할 가능성이 많거든.
중소기업 가면 일주일에 52시간씩 일해야 돼. 법적인 기준을 넘어서 가지고 난리라고 지금. 자, 저런 알고리즘들이 필요해요. 중소기업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가 뭐예요? 뭐가 없어? 직원들을 제대로 몰입하게 하는 교육 시스템도 없고, 회의 시스템도 없고, 문화도 없고, 철학도 없고, 다 엉터리야.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다고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고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워. 불가능해. 저는 중소기업 사장들 교육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안 오네. 아, 진짜. 직원들만 보내거든. 사장이 이걸 통찰해서 사장이 분위기를 만들지 못하면 직원들은 따라오지 않아.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사장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일하는 의욕을 꺾어놓는 경우가 많지. 이 파괴적인 참여라고 하거든.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의욕 툭툭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다고. 자, 그래서 중소기업 사장들이 해야 될 게 뭐야? 공부 진짜 많이 해야 돼. 뭐를? 이런 알고리즘들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 직원들이 미친 듯이 몰입하게 하는 이런 알고리즘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 연구해야 돼. 맞아요?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해보면 몇 점 나올까? 10점 만점의 점수를 측정해봐라 그러면 몇 점 정도 나올까? 3점, 4점 나오는 회사들 많아. 직원들이 뭐라고 하느냐? 씨발 그냥 뭐 갈 데 없으니까 다니는 거지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그거 중소기업 사장들이 바뀌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청주에 있는 모 회사에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하는 날 전 직원이 보너스를 3천만 원씩 받았대. 일본 회사야, 일본 회사. 일본의 도레이라는 회사. 그 회사가 지분을 70%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그 돈을 벌면 이 도레이 일본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못 가져가. 소문이 나빠질까 봐. 그러니까 직원한테 30% 먼저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좀 가져갈 수 있거든. 대기업들은 이런 제도들이 있어. 근데 중소기업은 이런 제도가 없다고. 삼성의 임원 중에는 연봉이 한 150억씩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 왜 그렇게 할까? 그 사람이 기여를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급여를 그렇게 많이 주는 거야. 중소기업은 그런 경우가 없잖아. 직급이 높아도 보면 월급 보면 되게 짜게 주는 경우가 많아. 사장이 월급 주는 방식 도망가지 않을 만큼 준다. 직원들이 일하는 방식 잘리지 않을 만큼 일한다. 이 고리를 풀지 못하면 중소기업은 성장할 수 없어. 한 방에 무너질 소지도 많아. 근데 지금 경기가 대단히 안 좋아지고 있거든. 사업 접고 싶다라는 중소기업 사장들이 진짜 많지. 저는 그런 중소기업하고 1년만 내가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다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 그럼 가서 뭐 하느냐? 직원들하고 씨름해서 사장하고 씨름해서 주인정신 갖게 하는 작업을 하자. 이익이 나면 30% 분배하는 작업을 하자. 그리고 한번 미쳐가지고 우리 1년 동안 정말 회사가 제대로 상품을 개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하급수에서 성장하는 목표도 세워놓고 직원들 몰입하게 만들고 영업력 없어도 팔리게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같이 찾고 그 다음에 그걸 회의 잘하는 시스템으로 그걸 실천까지 하고 피드백을 계속 주고받아서 결과가 결국 나오게 하는 상황까지 간다라고 하면 중소기업이 안 성장하겠냐고. 근데 중소기업은 이런 시스템들이 없거든. 교육도 못해. 근데 교육비 안 받고 교육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의 월급만 주고서 교육하자 이러면 되잖아. 그리고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그때 나에게도 분배를 좀 해줘라. 기여가 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중소기업의 악순환의 고리를 끓는 방법, 리더가 정신 차리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 아닌가? 대장이 정신 차리면 돼. 통찰을 하면 돼. 지금부터 공부해야 돼. 리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대단한 결단을 하면 돼.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처럼. 어떻게? 200명의 임원들 데리고 프랑크푸르트로 날아가서 68일 동안 공부하고 돌아와서 자, 마누라하고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우리가 바꾸지 못하면 인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1993년도에 임원들 200명을 데리고 프랑크푸르트 갔다 오고 나서 임원들이 바뀌었단 말이야. 핵심 간부들이 바뀌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10년 만에 100배가 성장했다고 그러잖아. 100배가.
10년 만에 100배가 성장했다고. 그리고 삼성은 완전한 인류, 전 세계 1등 기업이 될 정도가 됐다고. 삼성전자 같은 회사는 전 세계 1등 기업이 됐다고. 자, 중소기업이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람의 변화, 교육 시스템, 회의 시스템, 직원을 아끼는 시스템, 직원 몰입하게 하는 시스템, 이걸 찾아내지 않고선 중소기업의 미래는 없어.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는 이유는 도 없이 영업하니까, 도 없이 경영을 하니까 그런 거지. 오케이. 혁신만이 살 길이다. 맞아요? 훌륭한 장군은 질 것이 예상되는 싸움은 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은 싸움하러 가는데, 영업하러 가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대. 영업사원을 훌륭하게 가르쳐 놓지 않으니까. 제대로 가르치면 내가 가서 내가 상담해가지고 내가 질 이유가 없거든. 상담을 잘하면. 맞아요? 그럼 세뇌도 될 수 있는데? 우리가 RQ, PQ, CQ, FAB, CQ 이거 복잡한 거저 뭐 하는 테크닉 같은 것만 잘 가지고 있어도 고객은 세뇌가 돼. 그럼 우리 제품밖에 못 써.